인터넷 댓글이나 이용 후기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이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댓글이나 이용 후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문제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엔 인터넷 이용이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나 이동 중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틈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지식 정보 제공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에 도관 없는 감정 표현이나 허위사실 게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뉴스도 있었고, 어느 가게가 인터넷의 부정적 게시물 때문에 폐업을 하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내용이 문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주관적 감정평가인 자존심을 상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1항으로 처벌하고 허위이면 2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표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나 감정만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대상이 됩니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냐 아니냐, 이 점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나 모욕죄도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이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치주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피해자가 재벌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는데, 그 댓글에 추가하여 쥐고지순 뜻이 뭔지는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댓글이 게시된 위치, 시기와 상황, 그 표현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으나 허위 사실인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면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죄가 바로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댓글이나 이용 후기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공개되는 범위나 전파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댓글을 단 그 자체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후기나 이용 후기에 달린 댓글의 경우에도 이용자, 소비자로서 불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가 된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병원이나 식당을 이용한 후 불만족스러운 점을 게시한 내용이 그 병원이나 식당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아니냐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이 표현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일반인들이 얻게 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 후기나 이용 후기에 달린 댓글로 이용자나 소비자로서 불만을 기재한 것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른 이용자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생각에서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공공연하게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의 내용은 공연성이 없는 것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은 인터넷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그 이외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되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네티즌 수백 명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업무량 부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사실 자신의 댓글이나 이용 후기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작성하여 올린 댓글이나 이용 후기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